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 그러고 정신없어서. 동산양계화상이 육발이라 했잖아. 육손이 육발이. 그리고 어머니가 동산양계화상을 알고 보니까 좀 매몰차. 어머니를 놔두고 출가를 해버려갖고 어머니가 그냥 동산양계 육발이 찾아다니느라고 뭐 양자강인가 뭐 강에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잖아요. 지나가는 스님마다. 딱 걸렸어? 몇 년 동안 발을 씻어주다가 아들을 만나요. 육손이를. 그 정도 됐으니까 또 도를 성취하셨겠죠. 그래야 좋다 엄마. 동산 조산 동상이죠. 동산이죠. 조동종! 뭐냐, 조동종의 그 종조가 되는 거죠. 그 정도 되니까. 동산양계는 9세기 중국 당나라의 승려로서 21세 때 성산의 소림사에서 구속계를 받아 출가했으며 어머니를 버리고 갔어요. 선가 5종의 최초로 조동종을 만들었어요. 조동종. 조산 동산을 만들어서 63세 범락 42세 이렇게 일찍 열반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869년 3월에 방장실에서 조용히 열반했다. 저서로는 보경산매, 오이현결. 우리 경허선사는 것도 없더라. 우리 경허선 개털이에요. 뭐 하나를 남기시지 않았어요. 대단해요. 이 경허집을 경허선사가 남긴 게 아니라니까. 경허선사 쓰신 글을 모아다가 선학원에서 만공스님이야 35인이 모여서 경허집을 만들어서 대단해.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그나마 이 경허선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 없어요. 이 모아놔서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것은 현재로 중심 증암사로 경허 당시는 본래 전리름이 묘각사에서 묘각사. 천비산 중암인데 그때는 묘각사였어요. 중암이 거처한 이후 이절의 이름을 바뀌었다. 산신각에는 영규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더라.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라. 묘각사에는 영규대사뿐이 아니라 경허스님 당시에 그 법계당에게 법을 전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휴정, 유정, 영규 이렇게 셋이에요. 경허선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휴정, 유정, 영규라니까 새의 영정을 모신 삼충사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이라도 존말로 할 때 묘각사 크게 중창하라고 사람들이 다녀갈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다가 뭐를 놔야 돼요? 이 시법계당이라는 걸 놓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이거를 보고 경허선사를 추모하고 경허선사를 뜻을 받드는 이러한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상해요. 어떻게 왜 경허선사를 알려고 하지 않아? 이상해? 정말 이상한 거죠. 살아있는 대선지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할 생각을 안 하느냐고요. 이 광명천지에 일개인이 무슨 돈이 있어요. 일개인이. 이 아까운 묘각사 시법계당 이후 계룡산 갑사로 이전되었다. 그러니까 휴정, 유정, 영규대사 그게 있었는데 갑사로 모셨다는 거죠. 그리고 1932년에는 화재로 인해서 불교 강원마저 다 소실이 됐다는 게 이게 큰 절이었다니까요. 묘각사가. 이거 다시 복원하고 경허선사 법계당 이것도 갖다시 비도 세우고 거기서 강의도 하고 이후 대웅전과 산신각 등이 지어 오늘에 이런데 길은 잘 닦아놓고 대웅전 산시가 멋지게 뭐 새 걸로 해놨는데 관심 없어요.
우리가 대웅전만 멋들어지게 짓고 산신각이 있어봐야 뭐하는, 법이 살아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법이 살아있어야죠. 천장한봇에 그 손바닥만 하고 코딱지만한 방에 경허선사가 계셨기 때문에 거기를 찾지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천비산도 다시 복원해가지고 강원을 거다 세울 수는 없겠죠. 왜냐면 그때는 막 끄렁끄렁 했었는데 지금은 강원이를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세우면 좋겠지만. 태웅전에는 천비산 가는 우측길에 대웅전에서 천비산 가는 우측길에 대나무 숲에는 영규대사 순의비가 그나마 있어요. 순국하신 의로운 비를 만들어놨어. 그것도 어디야. 그래서 경허선사가 여기를 방문하게 되죠. 휴정과 영규대사를 특히 좋아하는 우리 경허선사. 이곳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일부러 시간을 돌려 오늘 이곳에 들리니. 이곳은 일찍이 강원이 있어서 융성하였어요. 마침 강백인 법계당의 경에게, 법계당에 있는데 법계당이 또 경허선사를 흠모하다가 경허선사가 오니까 너무 반가워. 법을 살아없어서 경허에게 강을 청하니 경허는 할 수 없이 강을 펴고 있는 거죠. 1592년 임진왜란 때 영규대사가 금산전투에서 부상당하되 이절로 피난왔다가 이절에 갑옷을 벗어놓고 공주 청량암으로 들어가는데 갈 곳은 갑사였거든요. 갑사까지 못 가서요. 들어가 입적을 했더라. 경허가 머물렀던 이곳은 비록 작은 사찰에 불과하지만 절대 작은 사찰이 아니었다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사찰이었는데 그만 돌보는 이가 없어가지고 진짜로 시들어가고 알지도 못해요. 누가. 오마이 가시죠. 어떻게 하면 좋아. 임대종풍의 경허가 자신의 법맥을 잇고 있는 휴정과 유정, 영규의 영정을 모신 삼충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경허는 영규의 자취를 아주 흠모하여 기리고 있는데 경허가 영규를 사모하는 흔적은 그가 남긴 한 수 시에서 또 남아있어요. 금산 보석사에서라는 시도 또 있죠. 나오나? 나와요. 제 금산 보석사. 제라고 써놓은 건 우리 경허스님이 제목을 붙인 거고 제목을 안 붙이면 우연이 없다. 제 금산 보석사는 작정하고 보석사를 갔더라 이런 얘기야. 그 보석사를 가면은 보석사 들어가기 전에 이게 하나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비를 세워놨는데 경허선사가 갔을 때는 비가 아무것도 안 쓸 정자 같은 게 없었어요. 지금은 전각을 세워놨어. 비 맞고 그러니까. 그게 좀 달라졌더라고요. 근데 경허선사 갈 때는 빨개 바뀌어져 있어요. 비가. 그냥 영규대사 비가. 영규대사가 금산전투에서 700의총에서 장렬하게 싸우다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700의총에 의식을 하긴 하는데 경허선사 갔을 때는 그냥 빨개 바뀌어져 있어요. 소슬 일비 방본군이요 청산영리 기조혼이로구나. 앞사 왕정부 인문이니 낙일우양 하원촌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소슬 일비 경허선사 소슬 참 잘 쓰죠. 천자 아니 어디요. 마곡사에 갔을 때 소슬한 바람 할 때나 했잖아요. 소습 거기에는 소슬 일탑이잖아. 여기는 소슬 일비. 오 마이 갓. 경허선사도 고정적으로 쓰는 자기의 뭐가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슬 일비 거기는 소슬 일탑. 그 일탑은 누구였죠? 허주독진의 걸상을 일탑이라 했고 여기는 소슬 일비. 소슬하다는 거는 경허사가 항상 쓸 때 쓸쓸해. 쓸쓸하고 가을이고 그럴 때 이제 써요. 소슬한 일비 가을바람이 소슬하게 부는데 비석 하나가 있어요. 비석 하나인데 방자는 겹방자죠. 곁다리에 이란 말이에요. 복문은 뭐예요? 봉알봉문. 그러니까 보석사 문 옆에 이란 말이에요.
보석사라는 절 문 옆에 이렇게 쓸쓸하게 그 비석 하나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비석을 지금은 이렇게 누각처럼 만들었어요. 가을바람 소설한데 절 앞에 쓸쓸히 서 있는 비 하나. 그게 누구 비야? 영유대사 비더라. 청산영리 기조혼이로구나. 청산의 그림자 그늘 속에 그림자형이죠. 그림자 속에 기조혼. 조혼은 뭐야? 아침도 황홀 혼자니까 아침 저녁이 몇 번이나 흘러갔느냐 이런 말이야. 세월이 많이 흘러갔더라 이런 말이야. 청산의 그림자 속에. 여기서는 이제 그늘이라고 했지만 그늘이라고 하는 그림자지 뭐. 그림자가 그늘이죠. 청산의 그림자 속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더란 말이냐. 압사왕정부인문이요. 압은 뭐야? 그 엎드려서 이런 얘기요. 구부려서 그 사는 여기는 영규대사죠. 영규대사의 왕적 지나간 자치, 갈 왕자니까 지나간 자치를 물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내가 자치를 물어보려니까 아무도 물을 길이 없더라. 거기야 뭐 거기 경호사 가니까 그 석양에 갔거든요. 해가 뛰어치는 가을에 소슬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지금 그 금산 보석사를 방문했어요. 우리 이 압사라는 건 뭐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영규대사가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애국 충절로 죽었는데도 그 아무도 그거를 기리지 않아. 대사가 영규대사가 지나가는 흔적, 그거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속상하죠. 여기서 압자는 차라리 누군들 가로막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스승을 엎드릴 업자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 스승을 가로막고 스승의 흔적을 물으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왕적은 뭐예요? 스승의 자취. 영규대사의 지난 자취를 묻고자 하나 무인문이야.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붙잡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로막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더라. 이 압자라는 거에 이제 경호선사의 슬픔이 했죠. 그 사고무인이요. 의전수발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니 아무도 사방에 사람이 없어. 여기도 무인문이에요. 그래서 영규대사의 자취를 물으려고 하나 아무를 붙잡고 물어도 가로막고 물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영규대사 알아요? 몰라요. 이게 참 서글픈 일이죠. 우리 경호선사도 그렇게 힘들게 동학농민 전봉준 때문에 희생을 했지만 아무도 몰라요. 야, 이거 우리가 그 전 김태준 씨 말이지. 경호선사가 전봉준과 관계 있다는 것을 그거를 끌어낸 이 대단한 사람. 대단하죠. 고마웠죠. 그래서 압사왕조 뭐 아무도 물을 길이 없으니 라겔 외양 하원촌이로구나. 라겔 석양에 해는 떨어지는데 소와 양 옛날에는 그 시골에서 소와 양을 막 키웠어요. 그래서 그 양치기들이 있잖아요. 목동들이 내려오고 있어. 멀리 먼 마을에서 들리는 소리가 워워워워 하고 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해가 이미 석양에 졌고 우양을 몰이하면서 그 목동들이 내려오는 소리가 먼 마을에서 들리더라니까. 원촌이라고 하면은 그 지금 보석사에서 좀 멀리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보석사 근처에는 그 인가가 없고 그 멀리 마을에서 그 양떼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을에 해가 지는 낙일 때에 이거를 여기를 방문해서 쓰신 거다 이런 얘기죠. 슬픈 시죠. 자, 금산 보석사 여기에 전련문 옆에 쓸쓸히 서 있는 이 비석 하나는 임진왜란 때 최초의 승병이에요. 일본과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영교대사의 비석이더라. 청상 그림자 속에 몇 날이 지났는지 영교대사의 간자치를 묻는 이는 하나도 없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세태를 한탄하고 있으니
경어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심정이 되고 말았더라. 이제 경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경어선사의 전생들이 이 연교대사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연교대사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고, 또 경서사가 연교대사를 지금 막 찾아다니고, 그리고 연교대사도 결국은 갑사 출신이고, 경어선사는 통학사 출신이고, 뭐 이러한 복잡한 일들이 제가 이거를 그냥 이 경어에 미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오직하면은 전생을 한번 배워볼까도 했었다니까요. 다만 석양의 우양부리들 많이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고 있는 풍경을 담담히 묘사하곤 하시더라. 그리고 이공묘각사가 불교 강원이 설립되어 있었어요. 그런 큰 곳이죠. 경어는 강원이 있어 이곳에 있는 강원의 강주로 있는 귀산장로를 만나러 내려갔다가, 여기가 또 이유가 있어요. 귀산장로라고 경어선사 서간문 13평 중에 이 귀산장로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산장로도 이 강원의 강주로 있었어요. 근데 이 귀산장로의 이야기는 양산 통도사를 지나다가 이 귀산장로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어쨌든 이 귀산장로도 강원의 강주로 있었어요. 근데 성기가 보이고 있는 강백 법계당에게 이 글을 보이고 있더라. 그러니까 법계당이 또 달라고, 법문을 달라고 법을 설하옵소서라고 하니까 준 건데, 사실은 경어선사는 또 귀산장로를 머리에 듣고 있었죠. 무엇보다도 이절은 연규대사의 흔적이 있어 경어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이절을 참배한 이는 충분한 의미가 있었다. 귀산장로 나오네. 귀산장로는 양산 통도사 승려예요. 도통을 해서 대도를 하고 성취에 떠서 소문이 자자해. 근데 보니까 안반수의경, 즉 뭐예요? 응? 안반수의경은 또 뭐죠? 응? 초기불교, 또 그 남방불교죠. 이것을 점검하려 경어는 일부러 이것을 들린 이유도 숨어 있었더라. 왜? 이 귀산장로가 여기에서 강백이었기 때문에 오니까 만나서 보면 못 만나. 그래가지고 뜻밖의 이 법계당에게 이걸 써주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당숙독이 완미지요. 상념무상 신속하니 생사사대 개안야 여시급 절착이라. 하반야여 시급 절착이니 내지 행주자와 일절시, 일체시죠. 일체시에 일체초에 시급 절착하리라.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 경선사가 지금 법계당에게 법을 설하는 내용인데, 시 법계당 내용이에요. 마땅히 당숙 있잖아. 당숙 독이 마땅히 익숙해지도록 읽어. 뭐를? 동사나상 자계를 시시때때로 읽으라고 했잖아요. 마땅히 익숙해지도록 읽어서 감상을 해요. 감상을 뭐라고 우리가 봐요? 완미라고 하잖아요. 완미하되 이런 얘기야. 감상하여 마땅히 익숙해지도록 읽어가지고 감상하여 항상 상념부상, 그죠? 항상 무상함이 빠르고 신속하여. 항상 무상함이 빠르고 신속하다 이런 말이야. 빠르고 신속하여 눈을 떠도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눈을 감아도 생사대사가 절박하게 생각하여 내지 또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우나, 이거 다 있는 얘기. 내지 행주자와, 그죠? 절박하게 생각하고, 일체처 일체시에 또 나오죠. 생각하여 이제 다니거나 머물거나 행주자와로 앉거나 누우나 일체처 일체시에 어느 곳이나 어느 때다 이렇게 절박하게 할지다 말이야. 이렇게 어디 갔어? 일체처 일체시에 여시 이렇게 급하게 급절착 급하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뭐죠? 생사대사가 무상신속하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눈을 감아도, 눈을 뜨거나 눈을 감거나 절박하게 생각해서 또 드나들거나 행주자와 어묵동정으로 하거나 누우나 자나 어느 때 일체처 일체시에 언제나 뭐하라 절박하게 생각하라 이 말. 이게 중요한 말이 뭐예요? 우리도 그래요. 삶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절박하죠 지금.
언제 될지 모르니까. 나도 절박해요 지금. 빨리 끝내고 싶어. 절박하게 할지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법계당. 법계당에게 하는 말이에요. 생사가 신속하고 절박하다. 그러니까 언제나 사나 누구나 자나 일체칠체시에 언제나 절박하게 생각하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경언은 색이 신속하고 항상 부상함이 빠르고 생사의 일이 큰 이름을 강조하여 죽음에 임박하여 생사 해탈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특히 죽음에 당도하여 공성을 유지하라고 강조함이니 이렇게 절박하게 생각하고 수행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을 당부하고 있더라. 아마 이 제 공부를 보는 거의 99.99%는 절박한 사람들일 거예요. 왜? 나이 든 인간들은 이 경어를 잘 모르더라고. 어쩔 수 없겠죠. 시절 인연이라. 어쨌든 거의 경어선사를 좋아하고 경어선사를 생각하고 도라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나이가 들어있어요. 이때 경어는 스스로도 시시각각 일본 경찰에 쫓기는 몸으로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살살 숨어 다니는 거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무상함을 느끼고 얼마나 많이 무상했겠어요. 천봉준이 가고 수많은 사람을 죽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생사의 일이 참으로 절박하고 큰일이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하물며 무심히 살아가는 중생들에게 이거를 말해서 무사말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데 무심히 살아가는 중생들에게는 이거를 일러 무사말이라 이런 얘기가 참으로 참 한심한 얘기죠. 라고 한탄하고 있더라. 그런데 내가 보기로는 지금 경어선사 공부하는 승려들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일반인이 제가들이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은 제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 스님들은 공부 안 해요. 경어집에서 무슨 담쌌나? 희한한 사람들이죠. 무슨 뭐 경어집만 뭐 아카이브로 만들면 그럼 뭐 누가 아카이브 봐? 그거 나중에 꺼내서 보나? 절대로 안 봐요. 지금 해야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 Here and now가 제일 중요하다. 어쩔래? 현지 부여시는 뭐야?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가 되죠. 이와 같이 이렇게 하면 즉 하가유허다 하여 한잠 상량 치명이고 분골호방 촌제라 분골호방 촌제라 고로 있죠. 고로 고덕은 설유일법하되 과어열반이니 어하여 몽환이요 황세간 허환이니 불실지법이고 갱류 신마 심정 여지 타교섭이로구나. 이렇게 하면 부여시하면 즉하 가유하다 어느 겨늘에 그 허다한 쓸데없는 한잡이 그 망상이에요. 망상 한잡 이게 잡담한다 그런 얘기지. 쓸데없는 망상에 침입하여 마음을 혼란케 하겠는가. 그래서 고덕에 이르기를 설사 열반보다 더 뛰어난 법이 있어도 열반보다 더 뛰어난 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열반보다 더 뛰어난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는 뭐야? 몽환과 같은 거예요. 꿈속의 얘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꿈속의 얘기죠. 고덕이 말한 거예요, 이거는. 열반보다 더 뛰어난 법이 있다 한들 나에게 있어서는 꿈 같은 얘기다 이런 얘기야. 몽환과 같은 것이다 하였다. 하물며 세간의 이 허망하고도 이 열반도 몽환인데 세간의 허망하고도 이 실납지 못한 법에 다시 어떠한 심정으로 이거를 정말 대단한 말이죠. 열반도 허망한 것인데 이 세속적인 이런 것들 영원할 거라고 믿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 다 나 죽으면 없어지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끔찍하게 생각했던 내 사상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열반조차 지금 허망한 열반도 아니라 열반보다 더 뛰어난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허망한 거야. 그런데
에? 고덕이 세간의 그 허망한 거든 것에서 끄달린다고요? 어떻게 끄달려? 어떠한 심정으로 교섭을 하냐? 교섭이라는 것은 뭐예요?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나는 몰라요. 에? 아무것도 간섭하고 싶지 않다니까. 다들 챙길 게 없어요. 챙길 게. 어떠한 심정으로 그걸 다시 교섭하겠냐 이 말이에요. 세간의 일을 열반보다 더 뛰어난 법이 있어도 그게 다 허망한 것인데 이렇게 철저하게 생각을 가지라 이런 얘기요. 정말 이때 당시에 이제 경호선사가 이 법계당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법이 살아있고 우리 경호선사가 계셔서 이 말이 먹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뭔 개 풀 뜯어먹는 소리. 그냥 내가 생각해도 좀 한심하죠. 할 뜸이 없음을 말하고 그 오덕을 빌어서 설사 열반보다 더 뛰어난 법이 있어도 나에게는 몽한 것 같은 멋있어요. 열반도 뛰어넘어라 이런 얘기야. 의미는 열반도 하잘것없는 터이더라. 경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방 한치의 넓이라도.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아무래도 궁금해서 가봐야 돼. 이걸 왜 틀어놨지? 오 마이 갓. 에휴. 사방 한치의 넓이라는 뜻으로 좁은 땅. 뭐가? 사방 한치의 넓이라는 뜻으로 좁은 땅을 의미하고 있다. 사방은 마음이 한치 사방에 심장에 깃들인다는 뜻으로 아까 저게 한문에 나오는 거를 말하는구나. 방촌. 앞에 방촌이 나왔죠. 방촌. 사방. 분골호. 방촌제라. 방촌제. 방촌제. 요 앞에 아이고 여기 방촌이 있어요. 여기 방촌. 이 방촌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자리, 심장. 즉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했구만. 자, 마음이 한치 사방에 심장에 깃들인다. 여기 방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촌에 깃들인다는 뜻으로 가슴속, 마음속,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그 심장 속에 마음이 있다고 대부분 마음을 그렇게 말하는데 심장을 열어보면 마음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마음은 어디 있죠?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응? 이거 뭐냐 이거. 그럼 이게 갑자기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안심법문 하고 있잖아요. 안심법문. 스승이시여 제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누가? 해가가. 그러니까 닮아가 버려요. 그래? 그러면 네 마음을 내놔보아라 라고 한 게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심장에 마음이 있나요? 심장에 그냥 수술하려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니까. 심장만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면 그래? 그럼 네 마음을 내놔봐라. 나중에 일주일 찾았어.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마음을 그래? 그러면 네 마음은 이미 편안해졌느니라. 이게 달마 안심법문이요? 이게 달마 안심법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말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일러줄까요? 옛날에 이거 한번 일러준 것 같은데. 일러줄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씨, 일러주려고 했더니 또 왔네. 일단 여기서 끊겠습니다. 마음이 어딨냐고 일러주려고 했더니 그냥 와버렸네. 세상에. 자.